네, 오늘 일장 2부 시작됐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 좀 놀랍네요. 마무리도 좋았고 결국 시작도 좋았다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2011년 마무리도 소폭 반등하면서 끝을 내더니 오늘 출발만 플러스인 줄 알고 좀 아쉬움을 표명했었는데요. 결국 종가도 코스피가 플러스 다시 한번 장중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팔았는데 기관이 좀 강력하게 특별히 IT주를 끌어서 사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2% 넘게 강세를 보여준 것이 아마 종가를 플러스로 반전시킨 원인이 아닐까 생각돼요. 코스닥도 오늘 좀 괜찮았는데 마감가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유로존 위기가 우려감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국내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가 싶었는데요. 결국 반등하면서 코스피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1월 2일 월요일 코스피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0.04% 상승한 182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장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의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이후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선 데다 프로그램 매물이 덩치를 불리면서 지수는 반락하며 장중 한때 1810선까지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막판에 장중 반전했습니다. 1826선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매물이 3천억 원 넘게 나오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는 하루였습니다. 외국인도 장중 매도 우위로 돌아섰죠. 오늘 외국인은요, 1,0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기관이 2,0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개인 역시 50억 넘게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서 사흘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1.32% 상승한 50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소폭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초반 매도세가 강했던 기관도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502선과 506선의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수급 상황입니다. 사흘 만에 매수세로 돌아선 개인은요, 오늘 45억 원 매수했습니다. 기관 역시 40억 원 넘게 매수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8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이 사흘 만에 상승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4원 상승한 1,155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108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모비스도 0.17% 상승하면서 29만 2,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LG화학도 0.79% 강세를 보이면서 32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중공업도 0.58% 상승했습니다. 신한지주 역시 오늘 금융업종이 약세를 보이면서 신한지주도 0.38% 하락했습니다. 39,6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KB금융도 0.55% 하락하면서 36,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반도체 시장에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에 하이닉스가 급등했습니다. 하이닉스 23,4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OE도 0.5% 상승했습니다. 10만 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LG전자 역시 2.28% 상승하면서 76,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5만 9,8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서울반도체도 0.24% 상승하면서 2만 1,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스코 ICT가 1% 넘게 상승했습니다. 8,91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SFA도 3% 가까이 상승하면서 6만 2,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3S가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24,0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젠백스는 반면에 3.5% 상승하면서 36,9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덕산 하이메탈도 6% 넘게 상승하면서 새해 첫날을 기분 좋게 마쳤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뭐 놀랍게도 막판 플러스 반전. 일단 여의도 쪽의 시각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프로그램 매물 때문에 이대로 끝나나 했는데 기관 매수가 이겼네요. 예, 일단 기관 매수 쪽이 좀 유입이 되면서 시장 흐름은 다소 좀 이제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연초 시작 첫 거래일에서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하기보다는 보합권 정도로 마감이 됐고요. 장중 변동성은 그 상승하고 하락이 각각 0.66%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일정 수준의 어떤 변동성 흐름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12월 달에 나타났었던 유럽 쪽에 대한 우려감하고 미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 두 부분이 대립이 되는 양상이 1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은 어떤 특별한 양상을, 특별한 어떤 방향성을 보이지는 못한 걸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 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가 나왔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다만 외국인들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 1,000억 원 정도 순매도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매도하고 매수 규모가 모두 5천억 원 미만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내일 미국 시장 휴장에 따른 제한적인 매매 패턴을 보인 것으로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밤 미국과 또 영국 증시까지 휴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에 따른 영향을 그래도 적지 않게 받는 우리로서는 내일도 좀 조용할 가능성이 크겠군요. 예, 일단 일부 유럽 시장이 개장이 되긴 하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휴장을 하고 유럽에도 상당수 시장이 휴장을 함에 따라서 해외 쪽 변수에 대한 어떤 임팩트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 흐름이 보합권 등락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 시장 흐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시장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이번 주 초반 미국 쪽 경제 지표 발표 결과가 시장의 초점이 좀 모아지고 있고요. 또한 이번 주말에 발표될 미국의 12월 달 고용 지표가 미국 경제 지표의 어떤 방향성을 가름하는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말 미국 쪽 고용 지표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장 흐름은 다소 정체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방향성은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 어닝 시즌 결과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의 초점은 국내의 어닝 시즌 쪽으로 이동해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석현 연구위원님, 어닝 감안하면 가장 유망한 게 IT인가요? 결국 짧게 좀 여쭤볼게요. 예, 일단 IT 업종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는 충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IT 업종 전반에 대한 어떤 실적 자체가 모두 다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비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효과가 일정 부분 다른 쪽 종목에도 같이 파급이 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일단 삼성전자 실적이 일단 좋다면 IT 쪽 재고에 대한 어떤 축소 기대감이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 모멘텀이 좀 유효한 IT 업종이 상대적으로는 업황 측면에서는 기대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4분기 영업이익 5조 이상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죠. 잘 들었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당장 내일장도 조금은 조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또 이번 주에 미국 쪽 지표가 많이 있는 주이기도 합니다. 이슈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 동대문 지점의 최용욱 대리님 그리고 동양증권 서초본부점의 박성범 PB님과 새해 첫날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이 야심차게 새해 첫날 어떤 이슈들 준비해 오셨는지 화면부터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 총 3가지 이슈인데요. 1월 증시는 위기보다 기회 쪽 얘기를 하시려나요? 두 번째는 2012년 올해 디스플레이 산업은 부활할 수 있을까? 계속 침체돼서 어렵기만 한 디스플레이 쪽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슈는 잘 나가는 갤럭시 노트 2012년 관련 수혜주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저희가 IT 부품주 종목까지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월 증시, 과연 1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말이 많습니다. 저희 일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톤을 좀 잡으셨을 텐데 거의 다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던 분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좀 없으셨습니다. 이 이슈 준비하신 분이 우리 최영욱 대리님이신데 유럽 위기가 여전해서 12월 달에 연장선인데 달력만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말에 동의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일단은 오늘 개장 첫날 종가 기준으로 0.63포인트, 퍼센테이지로 0.03% 거래소 지수 상승 마감하면서 종가가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과거 경험상 개장일 수익률이 1월 수익률하고 일치할 확률이 67%라는 통계 수치가 나왔습니다. 80% 이상의 높은 그 확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강보합이죠. 어느 정도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인데 1월 달 증시 한 달 내내 이렇게 흐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1월은 이제 위기보다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위기보다 기회라는 말은 그 말은 또 이제 위기라고 인식할 만큼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 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월에서 4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최근에 유럽 쪽에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이제 또 최근에 화두는 이탈리아 국채 관련 문제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특히 2월에서 4월에 이제 국채 만기가 굉장히 많이 물려 있습니다. 올 한 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대부분의 물량이 1분기 이제 2월에서 4월에 많이 몰려 있는데요. 지금 전체 발행 금액의 한 10% 규모 정도 1,600억 유로 가량의 국채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1월 달에 미리 선반영해서 어떤 신용등급이라든지 금리 관련해서 변동성이 한번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탈리아가 만약 이러한 국채 롤오버를 순조롭게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유럽 중심국들로 이제 어떤 여파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른 예를 들어 ECB라든가 어떤 시장 재정 감축안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력한 재정 감축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스페인하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정 감축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흐름으로만 이어간다면 뭐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유럽 중앙은행이 과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중앙은행은 직접적인 개입보다 현재까지는 간접적인 개입으로 계속 나서왔던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반기에는 유럽 재정위기 아직 끝나지 않은 재정위기 2011년에서도 계속 이제 하반기에 발목을 붙잡았던 이슈들이 1월에도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 그 1월 말에 EU 정상회담이 1월 30일에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23일, 24일에는 재무장관 회담도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어떤 이탈리아 관련 문제라든가 또 미국 쪽의 지표들 관련 중국 쪽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크게 한번 흔들린다면 그때는 충분히 매수 기회로 잡으셔도 될 만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로 23일, 24일에 재무장관 회담과 30일에 있을 정상회담이 다시 한번 주가를 이제 끌어올려주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1월 개장일 수익률하고 1월 전체 그 월 평균 수익률하고 일치할 확률이 뭐 60% 넘는다라고 하니까 오늘 0.03%, 0.6포인트 올랐거든요. 말씀하신 내용 쭉 들어보니까 중간에 조금 헤매다가 막판에 뭐 정상회의 이런 거 나오면서 조금 올라서 시작하고 끝이 조금 비슷한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 예상 밴드는 어떻게 잡으세요? 1월 지금 상황에선 1760포인트에서 1930포인트, 1930포인트는 이제 전고점 부근이고요. 1760포인트도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저점 부근인데요. 이런 지수를 잡아들인 것을 알 수 있듯이 지금 상황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분할 매수 하시는 전략을 권해드리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1월 아까 말씀했던 개장 수익률과 1월 수익률이 일치하는 확률이 67%가 가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밑에 내려갔을 때 매수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섣부르게 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별개로 봐야겠지만 지수가
1,800포인트 초반 또는 그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월 조정시 매수 코스피 밴드로 얘기하자면 한 1,800 초반 정도 부근이 되겠다. 오늘은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로 활용해 보자는 우리 최영욱 대리님의 1월 전망 한번 들어봤습니다. 박성범 PB님 원래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혹시 1월 증시 전망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네, 보통 그 12월에는 대형주 그 배당 투자가 있기 때문에 1월에는 대형주 이제 매도가 조금 나오기 마련입니다. 네. 오늘도 프로그램 매도를 필두로 해서 이제 배당 투자 들어갔던 물량들이 일부분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1월에는 보통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강하더라라는 이제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이제 배당과 관련된 이제 흐름에서 그 추정해 보면은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데요. IT가 강한 1월, 3월, 특히 중소형주가 강한 1월 여러 가지를 겹쳐봤을 때 글로벌 위기는 여전하지만 그 와중에도 IT 쪽 중소 그 업종에서는 그 기회는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게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슈까지 리드를 해주셨는데 네. 올해 2012년 디스플레이 산업 부활할까 생각해보니까 TV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2012년 하면 런던 올림픽이 열리는 올해도잖아요. 네. 예. 그 3D TV 시연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극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다 디스플레이가 돼 있거든요. 안경을 끼고 한번 보시면 축구나 이런 스포츠 경기를 볼 때 그 박진감이 그냥 일반 TV랑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이런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7년에서 8년 정도 TV 교체 주기가 달하는 그런 TV에 대한 교체 수요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이제 올해 런던 올림픽이 그 TV 시장을 이제 살릴 수 있는 그런 불씨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면입니다. 이에 맞춰서 지금 삼성과 LG 두 그 IT 대형사에서 그 AMOLED TV를 필두로 해서 그 3D TV, 스마트 TV, 각종 TV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작년 말부터 그 소비 시즌에 이어서 올해 초에는 또 중국의 춘절이라는 또 큰 소비 시즌이 있죠. 네. 이런 그 소비 시즌을 맞이해서 TV 시장이 점차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 9일에는 그 라스베가스에서 그 CES 2012라고 해서 각종 가전제품, 신제품 출시 등이 있는데요. 1월 9일을 전후로 해서 IT 제품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이고 그 가운데에는 올해 휴대폰과 디스플레이, TV 쪽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업체 중에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이제 아무래도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가, 이것이 가장 그 주요된 이슈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삼성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AMOLED TV를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55인치 대형 AMOLED를 이번에 그 1월 9일날 라스베가스에 선을 펴고 네. 상반기 중으로 제품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것이 그 기술적인 면에서는 삼성에 비해서는 조금 그 해상도나 이런 것이 떨어진다라는 것들이 이제 엔지니어들의 평인데 네. 실제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건 또 어떨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반응에 따라서 올해 그 LG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그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제 가늠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연말 재고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존 LCD 관련된 그 우리나라 포함해서 일본의 선발 업체들은 그 추가적인 그 증설을 하지 않았고요. 다 이제 AMOLED나 그런 차세대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투자를 돌렸고 올해 이제 공급 늘어나는 물량은 다 중국의 신규 업체들이기 때문에 품질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제한적인 면이 있거든요. 네. 따라서 공급은 이제 좀 줄어들고 있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그 수요를 창출해내는 과정.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올해 이제 태동을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까 세 번째 이슈가 잘 나가는 갤럭시 노트 관련한 수혜주는이라고 했는데 역시 디스플레이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또 갤럭시 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뭐 태블릿 PC도 아니고요. 또 뭐 네. 전화 기능도 되고 이것이 이제 소위 대세라면서 벌써 100만 대 판매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네, 10월 말에 출시를 해서 2달 만에 이제 글로벌 판매량이 100만 대를 돌파를 네. 했는데요. 그 광고 카피라이트도 그 스마트폰, 태블릿, 네, 그쵸. 노트 이렇게 나오죠. 예, 간접 광고가 아니길 바라면서 네. 일단
애매한 위치에 있는 크기, 어떻게 보면 휴대폰으로는 좀 불편할 수 있고 태블릿으로 보면 좀 작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잊혀졌던 펜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면서 새롭게 그 IT 수요자들의 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IT 기기가 되었는데요. 뭐 지금 현재 중국, 홍콩, 대만 쪽에서는 히트리스트 5위권에 계속 위치를 하면서 잘 팔려 나가고 있고요. 그 모바일 시장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곧 출시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갤럭시 노트의 글로벌 판매량 속도는 점차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삼성전자를 사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그 제품, 장비 뭐 이런 그 중소 업체들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그 갤럭시 노트 케이스를 만드는 인탑스 모베이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터치 스크린은 이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납품하고 있고, 카메라 모듈 부품으로는 자화전자, 파트론, 모듈 부품을 모아서 모듈을 만드는 것이 삼성전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PCB는 대덕전자, FPCB라고 해서 그 연성 PCB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주황색 이제 선이 되겠죠. 네. 이제 이런 거는 인터플렉스, 플렉스컴, 뭐 이녹스 등이 있고요. 통신 부품 이제 소필터라고 해서 그 주파수를 걸러내게 되는 이제 와이솔, 이런 부품이나 밑단에 있는 기업들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미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갤럭시 S 시리즈에서부터 이어지는 주가 랠리로 인해 다 바닥 대비해서 한 2배 정도씩 주가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바로 이런 것들 갤럭시 노트 효과만 보고 샀다가는 차익 실현 매물 물량에 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따라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시느냐, 갤럭시 노트에만 들어가는 그런 업체보다는 네. 갤럭시 시리즈를 이렇게 쭉 해왔던 업체들, 그 따라서 갤럭시 3 뭐 이후에 갤럭시 시리즈까지도 네. 들어갈 확률이 높은 업체들, 음. 이런 업체들이 실적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녹스나 와이솔, 인프라웨어 이런 업체들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 예. 자, 갤럭시 노트에 관한 수혜주를 아까 그 어떤 부품 담당하는 별로 좀 기업을 나눠주셨었는데 아까 네. 화면 보니까 언뜻 빨간색 글자로 나오는 그 종목들이 이제 예, 이제 갤럭시 그거- 노트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부품을 좀 납품을 했거나 이후에도 가능성이 있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 수혜주가 다시 한 번만 종목을 PCB라고 해서 그 딱딱한 기판을 만드는 대덕전자가 있고요. 이제 네. FPCB라고 해서 그 얇은 휴대폰에 각종 전기선 같은 거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녹스라고 해서 FPCB라는 것들을 납품하는 업체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 이녹스가 특히나 전 세계 이제 1, 2위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는 그 업체이기 때문에 인터플렉스, 플렉스컴 뭐 쟁쟁한 회사들이 있지만 이녹스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와이솔은 이제 휴대폰, 삼성전기에서 분사해 나온 기업인데요. 이제 휴대폰에 그 나가는 주파수와 들어오는 주파수를 구분해주는 소필터라는 것을 만들어주거든요. 이런 것은 갤럭시 시리즈뿐만이 아니라 휴대폰에 다 탑재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 향후에도 계속 네.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인프라웨어라는 회사는 우리가 보통 컴퓨터로 그 오피스를 쓰는데요. 그 휴대폰으로도 그 문서 작업을 할 수 있게 그 솔라리스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프라웨어라는 회사가 갤럭시 S 시리즈, 이제 갤럭시 노트까지 기본적으로 탑재를 해 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갤럭시 시리즈가 또 나왔을 때에도 탑재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네. 그 갤럭시 노트 수혜주 네 가지, 대덕전자, 이녹스, 와이솔, 인프라웨어. 제가 차트를 쭉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저점 대비 2배씩 올랐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고 지금 또 많이 올랐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언제쯤 사는 것이 좋은지. 지금 제가 인프라웨어 차트를 잠깐 보고 있는데요.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랠리 시작한 것이 작년 4월 이제 갤럭시 S2 얘기 나오면서부터 계속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이제 전화나 문자뿐만이 아니라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액정 크기가 나오면서부터 인프라웨어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그 파란색 선이 60일선 중기 이평선이 되겠습니다. 중기 이평선을 이제 꾸준히 타고 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종가도 이런 60일선에 지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어제 지난주 금요일이나 오늘 같은 날이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과거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것은 그만큼 좋은 회사구나, 크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향후에 갤럭시 시리즈, 이제 벌써 갤럭시 S3에 대한 뭐 뉴스가
조금씩 뜨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어쩌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갤럭시 S3에도 별 문제가 없다면 탑재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18,000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2만 원을 충분히 돌파할 수도 있는 종목이 되겠죠. 네. 이런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어떤 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이제 보통 업종이 살아나고 있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랠리를 펼치는 기업들이 61선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네. 61선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네요. 네, 대표적으로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에는 한 오늘 정도가 사실은 매수 타이밍 가격이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갤럭시 노트의 수혜주로는 이녹스, 와이솔, 인프라웨어, 대덕전자 이렇게 네 종목을 우리 박성범 PB님께서 아주 어렵게 골라주셨습니다. 이상 이슈 세 가지 알아봤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내일부터의 시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밤 미국과 영국은 계속해서 쉽니다. 뭐 신년 연휴라고들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내일 또 열리게 되죠. 이미 오늘 열렸고요. 내일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미국 쪽의 지표가 이번 주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앞서 애널이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1월 6일에 발표하는 실업률이라든가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증감 또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에 앞서서 이제 1월 4일에 12월 미국 그 ISM 제조업 지수,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 중국보다는 미국 그리고 유럽은 당연하고 이제 미국 쪽에서 계속 호전되는 지표들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미국 쪽의 이슈들은 조금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 주 이제 화요일, 수요일쯤 예정되어 있는 제조업 중국 PMI 지수 발표가 있는데 이쪽에선 실망을 할 수 있는 뉴스가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4일 미국 ISM 그리고 6일에 있는 그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올 걸로 지금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낙폭은 아주 커지지는 않을 전망이고요. 아까 서두에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1800포인트 밑으로 1760포인트 정도를 저점, 이번 달 저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예, 순간적으로 물량이 나오게 되면 조금 낙폭이 과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지수 흐름이 나온다면 예, 과감하게 매수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이번 주 그 국내 증시 주요 일정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화요일에 그 KT 계속해서 말이 많았죠. 뭐 재판까지 갔었는데 서울 지역 투지 그 2세대망 폐쇄를 하고 또 4일부터는 LTE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제 KT의 주가 발목을 잡았던 그동안 LG U+나 SK텔레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주가 패턴이 이제 더딘 흐름을 보였었는데 1월을 조금 지나고 나면 조금은 양호하게 흐름이 호전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네. 또 수요일에는 이제 농식품부에서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 위한 R&D 지원 과제 선정 관련 뉴스가 있는데 이제 뭐 제일제당이라든가 농우바이오, 남해화학, 효성 OMB 등 이제 농식품 관련주, 뭐 비료 관련주들 한 번쯤 주목해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목요일에는 지식경제부에서 IT 신성장 동력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키운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이때 관련 종목들은 뭐 KINX, 뭐 모바일 리더, 더존비존 같은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프로그램 매물에 조금 시달릴 수 있고 좀 거래도 부진한 그런 주일 수 있음을 감안해 본다면 이런 일정들은 더욱더 소중하지 않을까. 특별히 중소형주 매매 신경 쓰시는 분들한테요. 이번 주 국내 증시 주요 일정까지 잘 전해 들었고요. 이번에는 박성문 PB님만의 이번 주 전략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IT와 어떤 중소형주의 조합을 좀 신경을 쓰셨어요. 1월 달에 네. 둘 다 강했던 패턴이 있나 봐요. 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작년에도 12월 말부터 이제 1월 중순까지 이제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네. 작년이 한 이맘때쯤이 되겠네요. 이제 490포인트에서부터 540포인트까지 약 10%가 올랐고요. 예. 공교롭게도 올해도 이제 12월 말경부터 490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작년과 비슷하게 이제 540까지 가졌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515, 16 이 정도 포인트가 강력한 저항선이 한번 될 것 같고요. 네. 뭐 컨셉을 말씀드리자면 1월에는 이제 대형주
배당 관련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IT 붐, 이제 재고 정리가 끝나고 그 부담이 좀 적은 IT 쪽으로 쏠릴 수 있다. 두 가지를 겹치게 되면 그 IT 쪽 중소형주 투자가 되겠는데요. 그러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갤럭시 노트와 같이 이슈가 있는 상승할 만한 이제 이슈가 있는 이런 종목들 투자도 괜찮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이외에는 우선은 이제 그 배당 관련된 주들은 이제 추가적인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피해야겠다. 그래서 초점은 기술적인 분석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둘째 주 목요일에 있는 프로그램 매매 그 옵션 만기가 지나갈 때까지는 우선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 많이 떨어져 있고 또는 올라가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이제 제가 한 가지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현대건설 같은 모습들, 이제 좀 저항선이 200일선이 75,000원 선에 좀 걸쳐 있어서 위로 여유가 조금 없긴 합니다만 지금 뭐 흐름을 보았을 때는 충분히 조금 더 이어나갈 수 있는 대형주에서는 현대건설 같은 기술적 분석,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 SDI 또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중소형주 중에서 오늘 이제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 중에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죠. 안철수 연구소. 요 굉장히 대선 테마이기 때문에 건드리기 어려운 종목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역시 빨간색 21선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21선이 지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는 일단 그 안철수 씨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유지돼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죠. 이런 급등 종목들도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 이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잠시만요. 안철수 연구소를 지금 매수를 다들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네. 하실 때 오늘 같이 상한가에 따라잡으시면 이제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위험하고 네. 좀 기다리셨다가 이제 지지받는 빨간색 선 인근에서 사셔라. 이런 말이죠. 이제 KINX 같은 경우에도 바닥 지지선을 확인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갭 상승을 했다가 갭을 다소 메꾸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루멘스 이런 이제 LED 조명 관련된 주식들 이런 거는 저항선이 7,000원 선에 걸려 있네요. 지금 바닥 확인하고 올라가는 타이밍. 이런 단기 투자로 일단은 옵션 만기를 보내고 나서 중기적으로는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저평가된 중소형 IT주를 이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대세는 IT 대형주, 하이닉스,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이쪽으로 계속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는 차트가 좀 예쁜 아이들, 그 기준 단기와 중기를 가르는 건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하셨습니다. 옵션 만기 이후에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한번 잘 찾아보시고, 어쨌든 IT 중소형주를 좋게 보신다고 하니까 또 종목이 어떤 걸지 궁금한데요. 먼저 1800 부근에선 좀 사자 의견을 아까부터 계속해서 주고 계신 우리 최홍욱 대리님의 관심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종목인데요. 삼성 SDI 오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이제 박성문 PB님이 뭐 차트도 좋다 얘기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네, 그 차트 분석을 해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최근에 삼성그룹 관련 종목들 중에 가장 큰 이슈는 뭐 삼성 LED가 삼성전자로 넘어가는 과정이었었는데요.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 SMD가 삼성전자로 뭐 합병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전혀 별개의 이슈이기 때문에 뭐 투자자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SMD 같은 경우는 삼성 LED와는 달리 그 글로벌 경쟁력을 따져봤을 때 독보적으로 또 영업이익 또한 LED 같은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인돼서 그 뭐 다른 기업으로 매각될 염려는 크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오늘 PB님께서 그 IT 업종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 어떤 스마트폰 또 스마트 기기의 흐름 자체가 이제 그 액정 화면 자체가 점점 커지는 또 2012년의 화두 중에 하나가 또 울트라북이라든지 이런 점점 더 고성능 기기들로 뭐 욕구들이 많이 IT 욕구들이 많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화면이 커지면 배터리 소모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고용량 배터리를 찾게 되고 또 배터리에 대한
어떤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는 삼성 SDI도 충분히 스마트 관련주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SDI 같은 경우는 이제 SMD 지분도 갖고 있지만 그 관련 뭐 SMD 같은 경우는 애플 쪽에도 납품을 하고 뭐 그런 흐름들을 충분히 따져봤을 때 뭐 기본적인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충분히 투자할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9월 말 이후에 이제 좀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IT 업종, 뭐 오늘 같은 경우 하이닉스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는데 그보다는 조금 탄력은 약하지만 안정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으로 SDI를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저점을 이어보면 오늘 같은 경우 지금 14만 5천 원 정도가 지금 저점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최근의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단가 13만 5천 원, 한 13만 7천 원 밑에서는 매수하셔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전고가 부근이 몰려있는 이제 16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13만 원, 최근에 어떤 기술적 지지선으로 살펴볼 수 있는, 또 날짜가 12월 27일이죠. 27일 저가 부근인 13만 원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보유기간은 3개월 정도 보면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한 분기 정도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낼까 고민하신 분께 차트도 예쁘고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삼성 SDI라는 종목을 오늘 최용욱 대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삼성 SDI는 이미 최용욱 대리님이 소개하셨어요. 그러면 IT 중소형주 가운데 아까 지지선 얘기도 많이 하셔서 차트까지 예쁜 종목,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예, 탑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네. 시가총액 규모로 보면 1,000억도 안 되는 상당히 작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 2월에 이 회사를 탐방을 갔다 오고 계속 작년 2월에 매수를 했다가 크게 수익은 못 났지만 다행히 시장 쭉 빠질 때 이 종목은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상대적인 수익만 보고 나온 종목이었는데요. 일단 LG 디스플레이 쪽에 OLED, LCD 관련된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작년 한 해 이제 LG 그룹 전체적으로 어려운 해였기 때문에 탑 엔지니어링 주가도 이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바닥 4,000원 정도를 확인을 하고 10월, 11월, 12월 이제 횡보를 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많이 축적해 있는 모습입니다. 초점은 LG 디스플레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AMOLED TV 이것을 올해 안에 출시를 해서 올해 상반기 안에 출시를 해서 런던 올림픽 특수를 잡겠다, 이것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 탑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이미 4세대 LG 디스플레이의 AMOLED 공장에 장비를 납품한 경험이 있습니다. 레코드가 네.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추가적인 확장, 이제 8세대 라인 이제 이런 거에 들어갈 때 레코드를 무기로 해서 시장을 이제 진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죠. 이런 네. 기대감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22%를 갖고 있는, 지분 22%를 갖고 있는 파워로직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파워로직스라는 회사는 2차 전지 파워 모듈 관련돼서 이제 뭐 LG 그룹 다른 회사랑 향후에 LED 전구 쪽, LED 전구에도 전력을 일정하게 계속 유지해주는 파워 모듈이 필요한데요. 네. 여기에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이제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파워로직스의 턴어라운드도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TV 투자에 따른 탑 엔지니어링의 모멘텀 투자, 두 번째는 자회사의 추가적인 실적 개선에 따른 지분법 이익 확대까지 해서 이번 1월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가 되네요. 네, 지금 딱 121선에 걸려 있는 모양 자체로만 보면 삼성 SDI하고도 좀 유사한데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반토막이 나 있어 싸긴 싸거든요. 예, 예. 뭐 10,000원까지 갔던 주식이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데요. 우선은 1차적인 저항선은 6,500원 선, 이제 200일선이랑 장기 이평선이 지금 아직 하향 추세에 있거든요. 네. 이 장기 이평선을 이제 다시 위로 돌리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6,500원 선이 저항선이 될 수 있는데요. 6,500원 선을 뚫게 된다면 전에 거래량을 좀 폭발하면서 고점을 형성했던 부분이 7,000원 부분이 됩니다.
7,000원까지는 이제 일단 목표가 1차 목표가로 잡아보고요. 6,500원에서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6,500원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LED 디스플레이 쪽 TV 그 패널이 잘 된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7,000원까지는 이제 두고 봐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목표가는 7,000원, 이제 손절가는 5,000원으로 조금 짧게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그 급락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얼마나 더 빠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손절가는 조금 짧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문 PB님의 관심 종목 탑 엔지니어링 가격 설명이었고요. 앞서 오늘 삼성 SDI가 좋아 보인다 추천하신 최홍욱 대리의 기존 포트 보면서 AS 받아보겠습니다. 자, 최홍욱 대리님의 포트폴리오가 나가고 있네요. 삼성 SDI가 들어가기 전 상황입니다. 현대제철, 대우조선해양, 삼성테크인, LG화학, LG전자, 대림산업, 현금 5%였습니다. 종목이 많아서 저희가 두 판을 나뉘어서 보여드릴까 하는데 먼저 첫 번째 판에 5종목이 들어오네요. 삼성테크인이 한 5%, LG전자도 거의 6% 가까이 수익 중이고 현대제철도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근데 대우조선해양이 손절 가격 거의 부근, 사실은 손절가를 터치를 해서 5%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 전량 매도하겠다. 사실은 같은 마이너스인데도 LG화학은 오히려 비중을 5%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지선이 조금은 만들어지고 있는 LG화학인데요. 다음 판에 보시면 한 종목 더 있겠죠. 대림산업 가장 최근에 추천하신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폭 수익을 못 내는 정도인데도 과감하게 전량 매도 사인을 내셨습니다. 오늘 AS가 조금 복잡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전량 매도 두 종목이 있는데 대우조선해양하고 대림산업입니다. 이 두 종목 차트 보면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내년 어떤 수주 모멘텀이라든가 얘기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가격대는 오늘 저점을 이어봤을 땐 분명히 단기적으로 저점 의심해 볼 필요가 없는 거의 최저점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것은 지금 다른 업종, 아까부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IT 업종이라든가 이런 좋은 향후에 1분기 또 상반기에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는 대부분 이제 훨씬 더 좋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더 좋은 종목을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은 손절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대림산업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지금 최근에 저점을 이어보면 뭐 어느 정도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지지선이 무너져 내려온 상황이고 지금 60일선도 무너진 상황이고 120일선도 무너져 내려오고 계속해서 지난주에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뭐 단기 반등을 노리고 지금 그나마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상황에서 매도 사인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지금 계속해서 비슷한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LG화학 이 종목은 왜 제가 보유 확대를 제시를 해드리느냐. 네. 지금 이제 최근에 가장 크게 걱정을 했었던 부분, 바로 2차 전지 관련 부분 이제 분사 계획이 철회가 됐는데 이 부분은 시장에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큰 호재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만한 호재성 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뉴스 모멘텀만으로도 저점을 충분하게 형성을 할 수 있고 지금 31만 원대 부근에서 강력하게 지지선을 작용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1만 원대 초반에서는 충분히 비중을 확대해도 괜찮을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테크인 최근에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크게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적이 올해 굉장히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만한 종목도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보유를 권유를 해드리는 건 최근에 이제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하면서 대북 이슈들이 뭐 가끔씩 그나마 나올 만한 이슈들이 생기지도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감도 갖고 있을 상황입니다. 오늘도 지금 양봉 뭐 꼬리도 없이 지금 윗꼬리도 없이 강하게 양봉 실현하면서 종목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뭐 5만 원대 중후반 최소한 5만 5천 원에는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뒤까지도 조금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대림산업 빼겠다, LG화학 추가 매수하겠다는 최홍욱 대리의 기존 포트 AS였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박성범 PB의 기존 포트도 어떤 종목 있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현금 비중이 좀 상당히 있었네요. 40%, 시젠 최근에 편입됐고 삼성 SDI가 20%로 이미 편입돼 있었군요. 제일모직 15%, 코덱스 레버리지 15%, 높은 수익률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제일모직 삼성 SDI 퍼포먼스
퍼포먼스가 좋은 날이었거든요. 제일모직 드디어 이제 박스권을 좀 뚫으려 하네요. 수익률 5.4%. 오늘 비중을 5% 더 확대하겠다는 의견 주셨고 CJ 역시 가장 최근에 편입된 종목인데 5% 비중 확대 의견 주셨습니다. 삼성 SDI는 그대로 홀딩인데 아주 조금은 높게 산 탓인지 수익 중은 아니네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언제쯤 파실 생각인지 AS 시작해 주시죠. 네, AS에 앞서서 일단 제가 새해 인사를 안 드렸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그럼 우선 그 제일모직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지루한 박스권 이제 돌파 시도가 다시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뭐 이상이 없고 오늘 덕산 하이메탈 똑같은 물질을 납품하고 있는 덕산 하이메탈도 크게 오른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디스플레이 소재 쪽 이제 강하게 올라왔죠. 박스권 돌파 시도가 나왔고요. 한 차례 이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11만 원 선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오늘 박스권 상단이 10만 6,500원에 한번 안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저항선을 뚫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 그 내려온다고 해서 다시 팔지 마시고 계속 보유해 보시면 12만 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네요. 우선 업황이 변동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이제 오늘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것도 그냥 홀딩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는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박스권 1750에서 1950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급락장 이후에 고점을 연결해 본 그 선과 그 저점을 연결해 놓은 선 거의 그 쐐기형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보통 쐐기형 끝에는 밑이나 아래쪽으로 분출을 하기 마련인데 우선 이거를 돌파할 때까지는 이 끝부분까지 가기 전까지는 지수가 어느 한 방향을 크게 잡고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네요. 네, 이번에 1900 근사치까지 가면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1800이 무너지면 손절매로 목표가를 수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대로 제가 쪽지를 통해서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젠. 요건 오늘 바이오 주 중에서 좀 제일 못 간 편에 속하죠. 그러나 뭐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술적으로 이제 아까 코스피 차트랑 비슷한 모양의 쐐기가 나오는데 쐐기 상단에 걸려 있습니다. 저항을 맞고 내려가거나 뚫게 되면 위로 뻗치게 될 텐데요. 위로 갈 확률이 좀 더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사업적인 요소,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 보았을 때 호재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로 분출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돼서 홀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일모직 시즌 5%씩 추가 매수하겠다는 AS였는데요. 먼저 AS 해주셨던 최영욱 대리의 완성본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최영욱 대리님은 대우조선해양 대림산업을 빼고 LG화학은 5% 더 실었습니다. 삼성 SDI가 오늘 새롭게 진입했는데 한 두세 시 방향에 15%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종목은 하나, 둘, 셋, 넷, 5종목으로 압축됩니다. 가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 SDI는 오늘 여러 각도로 여러 번 언급된 종목입니다. 13만 5천 원의 매수가, 목표가는 16만 원 불러주셨고요. 한 석 달 정도 잡으셨습니다. LG전자, 삼성테크인, LG화학도 오늘 추가 매수됐습니다. 현대제철까지 종목 5개로 압축되네요. 자, 이번에 박성범 PB의 완성본 한번 볼까요? 빠진 종목은 없고 제일모직과 CGN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오늘 새롭게 탑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9시 10시 방향에 15%로 실리면서 현금 역시 15%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종목 딱 5개로 맞춰졌군요. 제일모직 오늘 추가 매수됐고 현재도 수익률 좋습니다. 레버리지도 한 1,900 정도 부근 가면 파실 생각이 있어요. 시젠도 오늘 추가 매수됐고요. 탑 엔지니어링, IT 중소형주 가운데 OLED 관련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7,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하셨군요. 네, 지금까지 최영욱 대리 그리고 박성범 PB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새해 첫날 수폭이나마 양시장 모두 다 오르면서 끝났는데 오늘 밤 미국장 열리지 않습니다. 영국장도 휴장이고요.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마칩니다. 고맙습니다.